우주의 흔적을 남기자는 부분입니다. 매출의 크기가 아니라 존재감의 크기라는 부분인데, 올버즈라는 부분, 운동화 이야기입니다. 운동화인데, 정말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너무나 가볍고, 그래서 고가임에 비해서도 상당한 어떤 브랜드의 충성도를 가진 고객들이 구매를 하는 그런 신발의 이야기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품들, 시장의 크기를 넓혀가는 게 아니라 자기 브랜드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친환경적이고 또 그다음에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차별감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면서 그 창업자 이야기 속에 이제 우주의 흔적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매출의 크기가 아니라 존재감의 크기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브랜드 외연에 넓히지 말고 소극적인 성장이, 그렇다고 소극적이라는 성장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 브랜드와 이런 작은 브랜드가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큰 브랜드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소비자를 설득해서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라면은, 이 올버즈의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브랜드로 실현하고 소비자가 공감하고 브랜드를 심화하는 과정에서 존재감을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큰 브랜드는 결국은 큰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인 이런 어떤 성장의 루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라이프 스타일과 결합시켜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진화에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마케팅하면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인구 통계학적 요소를 가지고 고객을 구분하고 타겟팅하고 하는 요소들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요즘은 큰 어떤 고객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진화에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작은 브랜드이지만 나이키의 클럽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들을 런데이라는 앱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내 앱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외로운 러닝을 하는, 함께 하는 걸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일종의 보이스 코칭 존재라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나눠서 정확하게 그 대상을 정해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정해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러닝을 하는 그런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어떤 앱을 통해서 가치를 제안해 주는 것, 이런 걸 통해서도 이런 큰 브랜드하고도 경쟁할 수 정도까지 포지셔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진화는 새로운 욕과 인사이트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영역을 집중함으로 인해서 어떤 전문화 영역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과 결합할 때 새로운 욕구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고 부르는데, 여기 뭐 김소영 씨가 책발전소라는 걸 소개를 하는데, 단순히 책방이 아니라 북클럽을 만들었고 그 북클럽을 통해서 구독 서비스를 이야기를 브론테라는 북클럽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이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하나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브랜드와 같은 방법으로 작은 브랜드가 큰 브랜드를 이길 묘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작은 브랜드에게는 기회이고, 제품이나 서비스 라이프 스타일을 결합하면 새로운 시장이 보일 수 있다라는 하나의 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서 선구자가 되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지금 예는 제가 여기서 따로 이제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에 있는 음식 부분들인데, 노마라는 그 음식 문화를 뭐 $350를 하는데도 그걸 맛보기 위해서 뭐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될 정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만의 길들을 만들었다는 하나의 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쟁자의 뛰어나온 점을 배울 점, 특히 다른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략이나 방법론을 모방하는 것은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성공한 브랜드를 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뒷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브랜드가 가는 길을, 작은 브랜드들이 대부분 큰 브랜드가 성공한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은 작은 브랜드에게 늘 따라붙는 어떤 악마와 같은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렇게 따라가는 길 자체가 결국
이미 앞에 가고 있는 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투철한 철학이 있다면은, 그리고 의지와 용기가 있다면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진정성의 힘을 믿으라는 겁니다. 구하우스 미술관이라고 그래서, 이건 국내에 이제 지금 양수리 쪽에, 양평 쪽에 있는 미술관인데 40년이 걸려서 미술관을 완성하는 데까지 거의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큐레이터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면 데이비드 호크니는 제가 잘 모르는 작가인데요. 거의 뭐 앤디 월이나 뭐 이런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들을 가면은 방문하고 감상할 수 있는 이 구하우스 미술관인데, 이 부분을 갖추기까지 결국 시간적인 거에 대한, 그러니까 큰 브랜드가 성공한 방식으로 했다면은 이런 미술관이 실현될 수 없었을 거고, 결국은 시간이라는 것들을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결국 그런 차별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성장 목표나 효율성 이유로 해서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는 원칙을 깨트리는 일이 아니라 브랜드가 추구하는 진정성을 유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당국하고 강력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구하우스 미술관 같은 게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견뎌내라는 그런 40년이 걸렸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미술관을 막겠다는 생각했던 시절부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정성을 무기로 큰 브랜드와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속도와 효율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경쟁 패러다임에 머물 것인가는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판단에 딸린 일이며 토론과 숙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